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24년이 시작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다들 이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아이고요. 대한유아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주가가 현재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을 만드는, 즉 기초유분을 만드는 석유화학 제조업체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이 98%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 점은 22년도, 23년도 실적 악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실적 악화에서는 이제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그보단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건 중국의 대규모 증설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증설을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인건비가 이제 값싸고 또 이제 중국이 자금률을 높이려는 흐름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증설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설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에틸렌, 에틸렌을 보게 되면 에틸렌 생산량이 이제 19%였는데 이제 19년도에는 15%였는데 23%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에틸렌은 석유화학 기초가 되는 물건이어서 이런 생산률을 아는 게 조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이런 자급률 계속 증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 향간에는 25년도가 되면 이렇게 중국이 이런 기초유분 대한 자금률이 100%가 될 거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에 한 40% 정도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조금 상황이 악화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유화 주력 제품 수급 개선으로 내년 흑자 전환 예상 이거는 이제 23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11월 달에 11월 말에 왜 이렇게 예측을 했냐면 이제 대한유화에서 죄송합니다. 주력 제품인 이제 HDP,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이제 MEG, 모노에틸 글리콜 이런 수급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MEG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석탄으로 이제 모노에틸렌 글리콜을 만드는 공정 증설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공급 과잉에서 이제 스프레드가 저조하게 유지가 됐다. 하지만 근데 내년에는 물량이 조금 급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MEG에 대한 실적이 올해 대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가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 상반기부터 가동한 이제 부타디엔. 이제 부타디엔이 있는데 이제 세계 스팀 크래커 증설 제한으로 인해서 내년 세계 이제 부타디엔에 대한 공급 순증 물량이 20만 톤으로 올해 대비 80% 정도 급감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상반기에 가동한 부타디엔이 내년 올해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24년에는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이제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5평선이 하락하고 있고 10평선, 20평선 하락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60평선은 이제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상에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0평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이지겠지만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게 되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이평선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 60평선도 같이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펴줘야 될 자리가 이제 14,800원, 14만 8천 원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한 14만 3천 원 부분이 되겠네요.
14만 3천 원 부근. 이제 만약에 이런 하락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지켜줘야 될 부근이 이제 14만 8천 원과 14만 3천 원 부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추세가 이제 아직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추세선이 60평선이 조금 완만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면은 점점 이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줘야 될 거는 이제 14만 8천 원과 14만 3천 원 부근이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17만 2,5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14만 이제 16만 원, 16만 원과 이런 1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60평선이 이제 아직까지 조금 완만해지긴 했지만 확실히 기울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추세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을 보기보다는 현재 14만 8천 원과 14만 3천 원 부분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료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슈와 그 추가적인 주가 변동 사항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대한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저는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리딩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적인 측면으로만 설명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